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불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장 속에서 어떠한 소식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MRO와 관련해서 한화오션과 삼성 SDI가 손을 잡습니다. 군용 잠수함을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공약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공약들 그리고 여당에 대한 공약들까지 함께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테크 앞서서도 금이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과연 차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관련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모닝뉴스입니다. 화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베이징 미국식 레스토랑이 관세 때문에 소고기를 미국산에서 호주산으로 교체했습니다. 하나와 삼성이 함정과 선박 등 해양 모빌리티 전동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신라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항암제 임상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FDA의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현실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미국식 레스토랑에서 소고기를 미국산에서 호주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미국식 레스토랑인 홈플레이트 BBQ는 미국산 소고기를 매월 7톤에서 8톤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고가 소진되면 전량을 호주산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는데요. 레스토랑 책임자는 시장 압력과 관세 때문에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돼지고기도 이제 캐나다산을 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다른 식당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은 월 1억 2,500만 달러 규모로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베이징 식당들에서 소고기가 사라지는 현상은 미중 간 수천 가지 품목이 맞이하게 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습니다. 국내 관련주로는 미트박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미트박스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미트박스가 4.48% 오른 15,62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국내 최초의 축산물 B2B 플랫폼으로서 전체 판매 품목 중에서는 수입 소고기 비중이 40%에 달하는 미트박스입니다. 미국의 소고기 수출 전략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일정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입용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트박스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하나와 삼성이 함정과 선박 등 해양 모빌리티 전동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알렸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등은 해군과 함께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잠수함의 2차 전지를 메인 동력원으로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잠수함과 잠수정용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자체 테스트로서는 즉각적인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2차 전지가 적용된 전기 잠수함은 2027년에서 2028년쯤 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전기 잠수함은 배출가스가 줄어들고 연료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친환경성이 강화되는데 더욱더 주목하는 포인트는 군사적 장점입니다. 2차 전지를 사용하면 소음이 거의 나 있지 않아서 음파 탐지기 등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군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해양 전동화 사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등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관련주들의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신라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항암제 임상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21일 공시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혈액암의 한 종류로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인데요. 신라제는 재발성과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임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암제가 안전한지, 효과가 유효한지를 확인할 계획으로서 관계자는 이번 임상 승인은 고형암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임상을 넘어서 혈액암 분야까지 파이프라인을 확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현실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세종시대를 열자는 공약이 앞다퉈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국회 의사당에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도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청권의 생산공장이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계룡건설의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건설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돌파하면서 현재는 31,3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계룡건설의 주가가 3만 원을 넘어선 건 2022년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충청권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크라운제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계룡건설 역시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건설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세종시 이전의 대표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거래에서는 크라운제가 우선주가 상한가까지 올라섰고 크라운해태홀딩스도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라운제가도 6.57% 오른 9,250원에 마감했는데요. 세종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7일 SK케미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횡성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약 283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부지는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사용될 예정으로서 GPU 6만 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설립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연산량을 자랑하는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SK텔레콤은 시장의 이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알렸지만 데이터 센터 구축 준비에 나서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오르던 국제 금 가격은 21일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사전 성우가 강해지면서 금시장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통장으로 금을 거래하는 골드뱅킹도 잔액이 지난달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금을 팔려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고 금 수요가 치솟자 금을 보관할 금고시장까지 덩달아 호황을 맞았습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자금이 금으로 쏠리는 현상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